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9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오전에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혐의의 형을 확정을 함으로써 징역 17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억대 이상의 벌금, 17년이면은 이분이 형을 다 산다고 하면은 90을 넘겨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질을 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80 바라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이거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에 휩쓸려 갔는데 이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하나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보수가 분열, 이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한 10년 동안 분열한 결과가 결국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한국 보수의 공멸로 이어졌다 하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왜 분열했느냐 하면은 공동의 적을 찾지 못하고 동지들끼리 싸운 때문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단결합니다.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개미가 인간과 비슷한 행태를 부리는데 서로 싸움을 잘 한답니다. 그리고 암살까지 한다고 합니다. 쿠데타도 한답니다. 개미 사회에서는. 그러다가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은 싸우던 적수끼리 단결을 해가지고 그 공동의 적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동단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파가 갱신하려면은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의 이 암투가 결국 오늘의 두 사람의 감옥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이 싸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2008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그러나 박근혜 씨는 탈당도 하지 않고 유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명박 세력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세력을 품어야 되는데 2008년 4월 총선 공천에 저음해가지고 친박 세력을 낙마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후보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도의 친박 연대란 조직을, 일종의 정당이죠. 친박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14석을 얻었습니다. 14석.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원래 박근혜 세력이었습니다. 박근혜 그 경선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까지 잘랐어요. 그런데 친박연대인지 무소속인지 해가지고 어쨌든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친박연대 대표는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당선된 다음에는 당시에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지 복당을 제대로 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명박, 박근혜의 암투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에 광우병 난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명박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근혜 의원을 청와대로 이렇게 초치를 해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하고 나와서의 박근혜 의원의 논평이 아주 사늘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겨레 신문 보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눈매는 날카롭게 빛났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강경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호주 순방차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친박 인사들의 일괄 복당을 주장을 했다. 이번에는 5월 말까지 해결하라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일괄 복당이 결렬된 데 대한 압박인 셈이다.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도 전날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일이지 이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광우병 난동을 주동하는 세력은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념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 세력이 뒤에서 조종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의원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랐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 뇌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때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우병 난동 진압 노력을 지지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2010년에 가면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정부 기능을 분할해가지고 세종시에 갖다 놓으면은 낭비가 많다. 차라리 세종시를 교육, 과학도시로 육성하자 해가지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국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6월 29일 표결을 했는데 제적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이 부결이 됐느냐 하면은 친박계 의원 한 44명이 이탈해가지고 야당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통령이 소신을 걸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을 박근혜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결시켜 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정당 정치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게 쿠데타라기보다는 반란이죠, 반란. 어느 정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관계가 이게 자해로 갔느냐 하는 제가 예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때는 박근혜 전 대표가 본회의에서 직접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박근혜 의원의 행태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런데 그 결과로 지금 세종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종시는 역시 교육, 과학 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충청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친박, 그 다음에 친이, 이 암투가 또 다른 차원에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이게 좌우 왔다 갔다 하고 여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는 김무성 씨가 친이계의 대표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비박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세력이 아니다. 비박. 그래서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서로 암투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계통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담소도 하고 해가지고 당의 공식 기구를
아주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김무성 의원 쪽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하다가 2016년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죠. 박근혜 대통령 신임을 받는 이항구 공천위원장이 전행을 한다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반발하고 해서 그 모습을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지리하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실적이 나가지고 결국 2016년에 집권당이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간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중심 세력이 이명박 친이 계통이 많습니다. 비박, 친이 같은 줄기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갈등 구조가 결국은 종북 좌파를 척결해야 하는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자멸이죠. 왜 이렇게 되겠느냐? 이 두 사람은 이 주적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적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주적이, 이명박의 주적이 박근혜고 박근혜의 주적이 이명박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을 책임진 사람이면 주적은 김정일, 김정은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 이걸 주적으로 분명히 한다면은 주적을 척결하는 데 집중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굉장한 권력을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500만 표 차이로 이겨서 안정된 대통령직, 그리고 국회는 거의 3분의 2가 한나라당 차지고 지방선거도 한 해, 두 해 앞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석권을 하고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내부 분열로 해가지고 박근혜 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강력하게 종북 좌파와 싸울 수 없었고 핵 개발을 도와줬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수사로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칼자루를 잡다가 칼날을 잡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오늘 징역 17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피하 구분이 제일 먼저입니다. 피하 구분.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에서 이 두 박근혜, 이명박의 실패가 이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이 탄핵을 거치면서 친이계, 이른바 비박계가 탄핵을 주도하고 그리하여 세계 정치사상 보기 드문 좌파와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데 좌파와 손을 잡았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아주 중요한 세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체 모순이라고 그럴까요? 자아상실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한국의 우파 세력도 분열이 되고 축소되고 하면서 내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제 전 국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 25%도 단결이 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전혀 우파와 관계없는 좌파 도움 역할을 했던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맡겨가지고 국민의힘이 우파 재건의 임무를 맡겼다 하는 이런 아주 거의 정신병동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분열이 있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할 거냐,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외연을 확장할 거냐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적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대동단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력은 다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백의종군 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직책에 있었던지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진 합격해야 한다.
각각 따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뭐 하나 원론적인 대안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했습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통합해가지고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신라가 왜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신라라는 말 속에 통일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신, 새로울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국호 중에서 혁신을, 혁신 정신을 국호에 담은 나라가 신라입니다. 일신한다는 뜻입니다. 내부 개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외연을 넓힌다, 국토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내부 개혁을 한 다음에 그 힘으로서 국토를 넓혀서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통일 비밀에서 오늘 바닥에 떨어진 우파가 다시 재생할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